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과연 우리에게 추석 보너스를 선물할 수 있을 것인가? 일진아이솔루스 다음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과연 최종 배정 현황은 어떤지, 좋은 성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편안하게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우선 우리 사주 청약 결과 다들 기억나시죠? 청약률은 97%를 기록했고 미달 수량 10만 8천 세주 발생했던 거. 1인당 청약 금액이 0.166억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청약률이 워낙에 높은 편에 속해서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미달분이 일반 투자자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기존과는 달리 총 8개 증권사 중에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2개 대표 주관 회사에만 추가로 배정이 됐다는 거 데이터 수집 차원에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구두구두구. 그럼 과연 기관의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얼마나 잡아줬을까? 자, 배정 전에 53.10%로 이미 조금 높은 편이라 기대를 모았는데 배정 후에 60.30%, 뭔가 조금 실망스럽기는 하네요. 대형 IPO들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충분히 더 높게 잡아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60% 이상이면 높은 편에 속해서요. 또 사실 조선업 그리고 경기 민감 업종임을 감안하면 예상보다는 좋은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기관별로 배정된 현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국내 기관들부터 보시죠.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받은 비율을 보면요. 3개월 확약을 신청한 연기금의 배정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는 거, 그리고 투자 매매와 기타의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15일 확약보다 조금 높았다는 거,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그냥 무난하게 잘 배정을 해준 것 같아요. 무난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미확약에 괜히 막 더 많이 배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납득 못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가서 외국 기관 투자자의 배정 현황을 보면요. 아, 역시 미래에셋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받은 비율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8%라니요. 게다가 미확약에 배정된 비율이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요. 거래 실적이 없었던 기존의 거래 실적 무 외국 기관 투자자들은 의무 보유 확약 신청한 수량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단 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조금 너무하다 싶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확약 비율이 최종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요. 국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된 총 수량 중에서 확약을 신청한 비율은 92.5%나 됩니다. 그런데 외국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 1.19%밖에 안 돼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배정을 해버렸네요. 외국인의 특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배정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 기관에게 배정된 비율이 높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미확약 배정 비율이 15일이나 3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보다 훨씬 높았다는 것. 특히 거래 실적 무해외 기관은 확약 신청 수량이 엄청 많았음에도 단 한 주도 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면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현대중공업은 기존 주주의 비율이 없다는 게 장점이었죠. 그리고 유통 가능 비율이 16.2%밖에 안 됐어요. 의무 보유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최종 확약 비율을 적용하니까 9.26%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는 데다가 확약 비율도 60% 이상 꽤 높아서 감소폭이 생각보다 컸어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5,123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매각이 가능한 투자자 주체별로 비율을 따져서 한번 보시면요. 일반 청약자가 53.97%로 그중에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외국 기관 투자자입니다. 40.40%. 그래서 상장 당일에 우리가 외국인의 수급을 계속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시간 확인은 아마 어려울 거고요. 주식 현재가 창에서 주식 현재가 화면에서 투자자 탭을 확인하시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개인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공개됩니다. 네,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 첫날에 막 다 던져버리면 엄청난 오버슈팅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이 9.62%면 최근 대형 IPO들 중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거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해도 SK바이오팜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공모주의 상장의 주가는 심리와 수급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보통은 상장 당일에 이론적인 주가와는 달리 오버슈팅 나오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산할 목표 주가는요, 상장일에 거품이 빠진 뒤에 그 이후에 참고하시라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요. 이론적으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으로는 PBR을 적용하겠습니다.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PBR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가 나누기 주당 순자산이 PBR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 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탑3 조선사, 이 중에서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2021년 실적 기준 PBR을 적어뒀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사실 세계 1위의 조선사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비교해서 보셔도 셋 중에서 가장 좋고요. 그래서 PBR에는 세계 1위의 프리미엄 10%를 조금 더 부여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퍼 1.3배에다가 10%를 상승시켜서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1.43배를 적용할 겁니다. PBR 1.43배에다가 2021년 6월 말 기준 자본 총계를 곱해줬고요. 거기다가 공모자금 유입액 총 1조 80억 원을 더해줬습니다.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은 8조 2,090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상장 후에 총 주식수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은 92,500원이 나옵니다. 92,500원이면 공모가 대비해서 54% 플러스 수준인데요. 제 욕심 같아서는 100% 이상, 따 이상을 달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확약 비율도 꽤 높고 유통 가능 비율 굉장히 낮고 공모주로서 이런 좋은 조건들은 갖췄으니까요. 다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는 제 기준에서 현대중공업을 봤을 때 50% 이상 수익이라면 상장일에 기분 좋게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이상을 바라기는 하지만 그냥 제 기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추석 보너스 제대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기대 이상의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